케미쌤의 캠캔입니다. 오늘은 화학의 언어,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두 번째 시간으로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원자의 개념을 배웠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어, 물질을 잘라 나가다 보면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에 도달할 것이다. 그 입자를 원자라고 부른다. 라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러면 분자란 무엇일까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분자의 개념이 필요했을까요? 세상에는 원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기본 입자, 원자가 존재하는데 이 원자로만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에 물이 나와 있는데요.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는 누구일까요?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이라는 성질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해야 한다라는 설명을 길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물이라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이 H 2개와 O 하나가 결합된 이 형태가 물이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원자 몇 개가 결합해서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정의를 해줘야 하겠다 해서 이것을 분자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에 있는 수소와 산소 원자가 각각 떨어져서 존재하게 되면 그건 우리는 물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보통은 몇 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것을 분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옆에 보면 예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암모니아 분자이죠. 암모니아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3개가 결합을 해야만 암모니아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하면 질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3개가 결합된 형태라는 긴 설명 대신에 NH3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N 하나에 H가 3개 결합된 이 가장 작은 단위가 질소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질소 분자, 암모니아 분자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설명을 조금 잘못했죠. 암모니아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강합성식에 나와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보고 원자와 분자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의 반응물로는 이산화탄소, 물이 있고요. 생성물로는 포도당과 산소가 있습니다. 이들 4가지 물질은 분자일까요? 앞에서 분자는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CO2인데요.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맞을까요? 그렇죠. C와 O로 분해하면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입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CO2, H2O, C6H12O6, O2로 표현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물질들은 전부 다 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수가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한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수는 바로 원소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종류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C와 O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소의 수는 2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물이라는 분자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H와 O 역시 2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도당은 CHO 3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산소는 O 1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수를 보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었죠?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수가 하나인 경우와 2가지 이상인 경우 분리하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었죠. 산소처럼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만으로 물질이 구성될 때는 홑 원소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혹은 원소라고도 불렀습니다. 나머지 3가지와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 불렀죠? 네, 우리가 화합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요. 오늘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숫자가 몇 개인지 표현을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이산화탄소는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C 하나, O 2개. 그래서 총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물은 H 2개, O 하나 해서 역시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도당은 C 6개, H 12개, O 6개 해서 총 24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산소는 2개의 원자, O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의 숫자를 물을 때는 안에 들어있는 전체 숫자를 다 더해줘야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2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를 보통 2원자 분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처럼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뭐 3원자 분자 이런 표현도 쓰지만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다원자 분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2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를 2원자 분자. 예를 들면 O2 2개로 이루어져 있죠. H2, N2. 그런데 이렇게 한 종류가 2개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2원자 분자이지만 HCl처럼 서로 다른 종류가 결합되어도 2원자 분자입니다. CO, 일산화탄소 이렇게 어쨌든 같든 다르든 2개로 개수가 2개이면 2원자 분자라고 부르는 거죠. 3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원자 분자. 여기에 이산화탄소, 물, 포도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원자 분자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가 존재할까요? 결합을 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도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를 우리는 일원자 분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는 일원자 분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체들이죠. 자,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얘네들은 주기율표에 18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화학 반응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비활성 기체라는 별명을 불러줍니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얘네들은 혼자 결합을 하지 않고 혼자서 다니지만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별히 1원자 분자라고 불려줍니다. 1원자 분자는 18쪽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들 18쪽에 있는 결합하지 않는 물질들만 우리가 1원자 분자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집에서 소금
음식의 짠맛을 나타낼 때 이제 소금을 사용하는데 이 소금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의 성질을 나타내려면 소금 안에 Na+, 소금은 이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인 Na+와 염화 이온인 Cl-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NA와 CL이 만나서 소금이라는 성질을 나타내니까 분자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NaCl은 특정한 개수가 존재하지 않고 NA와 CL이 1대1의 그러니까 Na+가 100개 있다면 여기 안에 Na+가 100개 존재한다면 지금 여기 조그만한 동그라미, 회색의 조그만한 동그라미가 Na+인데 Na+가 만약에 100개가 존재한다면 연두색의 Cl-도 100개가 존재하고 50개가 존재한다면 50개가 존재하고 어떤 개수가 존재하더라도 그 비값만 비의 값만 맞으면 소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온 결합 물질들은 전부 다 일정한 비값만 있고 정해진 개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으로 존재하는 물질들도 있기 때문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 중에 이온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는 보통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되면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 중성의 원자가 있어요. 보통 원자는 바깥쪽에 전자가 돌고 있고 중심에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죠. 말 그대로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플러스는 양성자의 전 개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중성이에요. 그런데 특정한 원자들은 전자를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자를 잃게 되면 개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플러스의 개수가 많아져서 양이온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나트륨이죠. 나트륨은 원래는 중성이지만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전자가 밖으로 나가죠. 우리가 전자를 이런 모양으로도 표현하지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플러스가 되겠죠. 전자가 나갔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플러스가 됩니다. 반대로 중성의 원자 중에 원래 원자는 플러스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전자의 숫자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많아졌죠.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CL이 중성으로 있다가 전자를 받게 되면 전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음이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를 띠게 되면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부르고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띠게 되면 음이온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 중에는 이온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화합물 중에는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들도 있고요. 이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물은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 분자가 있습니다. H2O죠. 하지만 소금의 성질을 나타내는 염화나트륨, 기본적인 구성 입자는 Na+와 Cl-이지만 이들을 우리는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개수가 없고 일정한 개수의 비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자가 아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분자가 아닌 물질도 있구나. 특히 이렇게 이온으로 되어서 이온 결합하고 있는 물질들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분자와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배웠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들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형으로 나타내게 되면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히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 분자를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H 원자 2개, O 원자가 하나 만나서 물 분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H2O, 원은 보통 생략을 하죠. 1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의 일반식을 예를 들어서 A와 B 두 개의 원소가 X와 Y개의 원자의 개수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A, X개, B, Y개. 일반식이라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아까 암모니아도 나왔죠. N 원자 하나에 H가 3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N과 H고 원자의 개수는 N 하나 H 3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보통 물 분자가 2개 존재하게 되면 앞에다가 2를 써주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2는 분자의 숫자를 얘기하고요. 뒤에 나오는 H와 O가 종류를 얘기하고 조그맣게 써지는 이 숫자들이 원자의 숫자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다고 했죠.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자, 여긴 지금 산화구리가 나와 있는데요. 산화구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Cu가 아니고 Cu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 이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입자들이 개수에 상관없이 100개 100개 모여 있을 수도 있고 20개 20개 모여 있어도 다 산화구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온의 수의 비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타낼 때는 그냥 CuO라고만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었다 하더라도 2 플러스 2 마이너스의 이온의 입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에 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걸 표현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온 결합 부분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분자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이 식을 보고 CuO라고 나타나 있지만 이 식을 보고 CU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가 1대1의 비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화학식이 있습니다.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 구정식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다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트산을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은 식초의 원료가 되는 물질인데요. 우리가 보통 시성식은 성질이 나타내게 CH3, COOH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늘려서 쓰느냐 하면 COOH가 있어야 카르복시기라는 작용기가 있어야 아세트산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보여지게 쓰는 식을 시성식이라고 부릅니다. 시성식은 시는 본다는 뜻이고요. 성은 성질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보여지게 쓰는 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구조식으로 특별한 경우, 이 시성식과 구조식은 특별한 경우에 쓰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결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에 H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옆에 COOH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을 선으로 나타내는 이런 식을 우리는 구조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가장 흔히 쓰이는 식이 분자식과 실험식입니다. 아세트산은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C의 개수는 2개죠. C가 2개. 한꺼번에 다 써주는 겁니다. H는 총 4개가 되겠습니다. O 총 2개가 되죠. 이렇게 써주는 식이 분자식입니다. 분자의 종류와 개수를 한꺼번에 나란히 써주는 식인데요. 사실 아세트산은 실험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 4, 2를 약분을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얼마가 되죠? 2대 4대 2니까 1대 2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분자식과 실험식을 우리가 모든 종류와 개수를 다 고스란히 쓰면 분자식이 됩니다. 그런데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나게 되면 실험식이 되기 때문에 보통 분자식과 실험식은 이 두 식의 예를 보면 자 지금 보면 C 2개, H 4개, O 2개죠. 그런데 이거를 CH2O로 썼어요. 이 앞에 있는 분자식과 뒤에 있는 실험식은 어떤 관계에 있죠? 여기를 2배 하면 이 식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분자식과 실험식은 n배의 관계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약분을 해서 실험식은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화학식을 나타내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거에 대한 연습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